자, 이제 제2과목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맞춤 화장품으로 조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화장품 제조업자가 하는 어떻게 제조를 하는지, 그리고 제조된 제품을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게 바로 이 과목인데, 이 과목 내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좀 화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화장품 원료의 종류 및 특성,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장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품질 관리를 하는 거, 기능하고 품질 관리에 대한 게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화장품을 우리가 이제 원료로 혼합을 했지만은요, 사용할 수 없는 그 사용상의 제한 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사용상 제한 원료에 대한 것을 추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화장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 방법에 대한 거. 되게 사용하는 방법을 잘못해가지고 피부에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사용 방법에 대한 거,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인체에 위한 화장품인지 아닌지를 위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위의 사례를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그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 시장에 유통 판매가 안 되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로 이 과목은 화장품을 내용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사용상 제한 원료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조제할 때 그런 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원료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또 중요하다 그러죠. 하다 문제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위의 여부, 어떤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판단하는 거. 아셨죠? 거기까지가 바로 제2 과목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좀 화학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은요, 제가 간단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 화장품에 들어가는 그 원료의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원료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자, 이처럼 화장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 뭐냐? 그 갖다가 주성분, 주로 들어간다는 성분이죠. 주. 그리고 이 주성분을 다른 말로 부형제라고 표현하는데, 부형제라는 말이 여기 나왔지만요, 유타액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 제품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거, 주성분. 되게 화장품은 피부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요, 피부의 기능을 돕는 겁니다. 피부의 기능이 뭐죠? 피부가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1차 보호제니까 보호를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이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약산성 피지막이 있고 각질층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화장품은 각질층의 기능을 하면 안 돼요. 각질층의 역할은 너무 효과가 높기 때문에 각질층보다 좀 덜 효과가 있는 게 바로 화장품이에요. 각질층 기능하는 것은 사실 그건 어때요? 이것은 의약품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어때요? 그 위에서 추가적인 보호를 하는 게 바로 약산성 피지막이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나오는 이 피지선에서 나오는 피지하고 땀이 있죠. 땀 한 설에서 나오는 땀하고 더해진 바로 약산성 피지막이 이 화장품과 가장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수성 성분, 유성 성분, 수성은 대표적으로 땀 성분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성은 뭡니까? 이 피지 성분하고 좀 유사한 거죠. 그럴 때 이 땀과 피지가 더해진 이 상태, 이거 약산성 피지막이라 하죠. 그게 바로 뭐라고? 주성분 또는 부형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면은 그 화장품은 판매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누가 땀하고 뭐 피지하고 섞어진 그런 약산성 피지막을 누가 사겠어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이 고객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바로 이 주성분에다가 상품성을 부여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만들었으면 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려면 뭐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다. 그죠? 또는 뭐 비타민 C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인체에 있는 어떤 생리학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그런 성분들이 바로 그게 활성 성분입니다. 그리고 활성 성분이 들어있어야지 뭐 미백하려고 비타민 C 제품도 사는 거고, 그죠? 노화 주름 예방 개선하기, 주름을 뭐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듯이 우리가 뭔가가 효과가 높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 상품성을 유발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활성 성분이라 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 이왕이면 색소가 좀 예쁜 색소가 좀 시커멓거나 그죠? 그럴 게 누가 사겠어요. 그죠? 약간 색소를 또 집어넣는다는 거. 그리고 화장품 누구나 바르고 나서 뭘 맞죠? 코로 맞죠? 향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활성 성분하고
색소하고 그다음에 뭐 향료 이게 바로 화장품에 대한 뭐라고 상품성을 부여하는 바로 성분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화장품에 우리가 하루 약산성 피지막이야 뭐 하루 쓰고 나서 우리가 세수에 닦아내잖아요, 그죠? 만일에 얼굴을 세수 안 하게 되면요, 얼굴에서 며칠만 지나면 이렇게 약간 이상한 신맛이 나고 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게 부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은 뭐 3년을 쓸 수도 있는 거 길게, 그죠? 또는 뭐 1년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일정 기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장품이 어느 일정 기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생리학적인 기능을 하면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뭐라 했나요? 그게 바로 사용 기한이었었는데 사용 기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느 일정 기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정화제가 들어야 돼요. 안정화제. 그 안정화제는 뭘까요? 첫째, 일단은 어떤 미생물이 들어가면 부패하죠. 화장품이 변질하는 데는 세 가지 인자가 필요해요. 미생물, 그리고 자외선, 그리고 산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특히 번식이 안 되도록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화장품에 다 있어요. 왜? 사람 피부에 살아있는 생물체에 바르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수성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이 쉽게 우리가 번식할 수 있으니까 안정화제 중에서 보존제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산소, 산화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산화 방지제. 그죠? 그 다음 pH가 아무래도 5.5에 가까운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pH 조절제라든가 또는 자외선이 좀 들어오면 그걸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냐. 화장품 용기 중에 투명한 용기 있잖아요. 그죠? 뭐 토너 같은 게 그렇게 돼 있는데 투명한 용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외선이 경대에 두개, 화장대에 두게 되면요. 화장대의 이 불빛이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생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제품이 변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UV 흡수제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장품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화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처럼 화장품에는 주성분 플러스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첨가제라고 얘기하는데 첨가제 안에가 뭐 상품성을 주는 거, 그다음 뭐라고? 어떤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게끔 안정화제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상품성을 주면서도 이게 이 화장품이라는 게 물과 기름을 섞어놨는데 이게 상이 분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화가 깨진다라고 하는데 그 유화가 깨지지 않도록 뭐가 들어가냐면요, 점증제가 들어갑니다. 점증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어때요? 이게 고분자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서로 잘 이게 분리가 안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안정화제 역할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세럼 같은 경우에 발랐는데 그냥 물처럼 돼 있으면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잖아. 약간 좀 끈적끈적하고 좀 있어 보이게끔 영양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양감을 주는 게 바로 그게 점증제예요. 그래서 점증제는 상품성도 주고 그 다음에 안정화제 역할도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화장품 성분에 뭐라고 첨가제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자 주성분에는 뭐라고요? 유성물질 PG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친수성 땀이 되겠죠. 수성물질이 되겠죠. 물론 땀이 들어가는 것보다 물을 끌어오는 거니까 글리세린 같은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수성물질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유성과 수성은 기본적으로 서로 잘 안 섞이잖아요. 그죠? 안 섞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갈까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걸 유화제라 그러죠. 계면활성제들. 이게 세 가지가 더해서 뭐라고? 화장품의 주성분 또는 부형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장품답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첨가제인데 첨가제는 뭐라고? 상품성하고 그 다음에 안정화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이게 두 개 더해가지고 결국 화장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왔듯이 주성분은 이게 수성하고 유성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걸 섞어주는 계면활성제 유화제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기본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성원료는요. 수성원료는 여기 나온 대로 물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물이 화장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변질될 수 있다. 미생물이 살기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이 두 가지인데요. 알코올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고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장품 성분 중에서 고급 뭐 지방산, 고급 알코올 그러잖아요. 고급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비싸다는 소리가 아니고 친유성을 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유분감을 주는 걸 전부 다 고급이란 말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급의 반대는 저급이겠죠. 저급은 친수성, 즉 수성 물질을 원료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수성 원료는 저급이 됩니다. 저급. 고급이 들어가면 친유성이에요. 유분이에요, 유분. 그 다음에 다가알코올이라는 게 있어요. 다가알코올. 다가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1가, 2가, 3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가라는 얘기는 알코올에는 기본적으로
수산기라는 작용기가 들어가거든요. 수산기. 근데 그 수산기가 한 개, OH기가 한 개인 경우는 일가라 그래. 근데 두 개 이상 들어가는 걸 이가, 삼가에서 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OH기 숫자가 많아질수록 물을 끌어오는 힘이 뛰어나요. 우리가 화장품에서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 얘기해라. 그럼 피부를 보호하는 거하고 보호를 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생물체는 사람 생물체죠. 생물체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탈수가 돼요. 그래서 탈수가 되면서 이제 노화로 가게 되고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 그 탈수를 막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그 탈수를 막아내는 게 바로 뭐 유성물질, 피지막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좀 더 수분을 날아가지 못하기도 하면서 수분을 끌어오는 게 더 효과가 높겠죠. 그런 식으로 피부에다가 수분이 있는 수분이라도 못 날아가게 하는 거 이것도 보습제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분을 끌어오는 것도 보습제입니다. 그럴 때 있는 수분이라도 못 날아가게 하는 것은 그건 유성원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수분을 끌어오는 건 뭘까? 그건 수성원료가 되겠죠. 그럴 때 유성원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고급 알코올, 고급 지방산을 얘기하는 거고 또는 에스테르라고 뒤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분을 끌어오는 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바로 이 다가알코올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다가알코올의 대표적인 내가 뭐라 했는데 바로 글리세린이에요. 글리세린. 글리세린 여러분 아시죠? 이건 이 기름기가 아닌데도 피부에 바르면 수분을 끌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대한 보습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라고요? 흡습제. 물을 끌어오는 게 바로 보습제. 수분하고 친하겠죠. 그건 수성원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물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겉에 발라주게 되면 수분을 못 날아가게 하는 거. 이걸 뭐라 하냐. 이것도 보습제이거든요. 근데 이 물을 못 날아가게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건 바로 폐색제라 그래요. 폐색제 또는 유연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보습하는 방법인데 어떤 게 더 효과가 좋겠어요? 물을 끌어오는 게 더 효과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수성원료가 더 보습제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성원료는 물, 저급알코올, 다가알코올을 얘기하고 특히 다가알코올을 많이 씁니다. 이거. 그 다음 유성원료는 뭐라고요? 지금 유분기라 그랬죠. 유성원료. 그럴 때 이거는 오일이란 말도 쓰지만은 지방 또는 왁스. 아무래도 왁스 그러면 어때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죠. 뭐 밀랍이라든가 뭐 시어버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왁스거든요. 그래서 왁스 의류가 제일 고분자로서 가장 많이 수분 증발 억제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보습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왁스보다도 좀 더 화학적으로 좀 다른 게 오일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오일 그러면 식물성 지방이 생각나죠. 그 다음에 그냥 지방은 뭐라고요? 지방은 동물성. 그렇게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걸로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포화이냐 불포화이냐 탄소수냐 탄소수가 적냐 많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간단히 식물성이 오일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동물성은 지방을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왁스는 뭐라고? 왁스는 좀 더 고분자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더 어때요? 피부에 대한 수분 증발 억제를 하거나 또는 유연감을 주는 정도가 이 화학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성과 유성을 섞어준 게 뭐라고요? 계면활성제 또는 유화제를 하죠. 그 다음 화장품답게 만들어주는 거 아까 얘기했죠. 활성성분, 줄기세포, 향, 색소, 점증제도 여기 점증제도 사실 여기도 들어가요. 점증제도 여기도 포함할 수 있어요. 안정화제로 점증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유화가 잘 안 깨지거든요. 상이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정화제는 화장품을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 보존제, 그 다음에 산화방지제, 그 다음에 pH 조절제, 그 다음에 UV 흡수제도 있는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 흡수제. 자외선이 있게 되면 제품이 성분이 변색이 돼요. 이게. 그래서 대개 보면 화장품 용기는요 불투명한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이온 봉쇄제라는 게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은요. 금속 이온이 화장품 속에 들어있잖아요. 칼슘이나 뭐 철이라든가 이게 들어있으면은요, 마그네슘 이런 게 들어있으면은 미생물이 살기 좋아요. 그래서 이 금속 이온 봉쇄제는요, 이 보존제 기능을 도와줘요. 미생물 좀 덜 살게 하고 그다음에 산패를 좀 막아내고 유지가 산화되는 걸 막아내는 등등 금속 이온 봉쇄제가 좀 의외로 또 많이 쓰이는 거니까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성 원료는 뭐 얘기 나온 이 폴리올이 뭐냐? 이 폴리올이 위에서 얘기했던 다가알코올이에요. 이게 다가알코올을 폴리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에탄올이 이게 바로 저급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원래는 콜 하지만 알코올이라고 원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십니까? 표기할 때 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수성 원료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성 원료의 기본적인 걸 보게 되면은 기능이 여기 나온 대로 기능이 뭐라고요? 보습제 또는 아까 얘기했죠? 수성 원료는 글리세린 같은 게 물을 끌어온다 그랬잖아요. 끌어오면서 끌어오는 게 흡습자라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피부에다 뭐 수분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니까 보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성 용매, 즉 수분, 친수성, 수성 물질이 이렇게 녹여주는 수성 물질 녹여주는 용매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수렴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지성 피부에 쓰는 토너 같은 거 있죠. 그럴 때는 발음이 휙 날아가잖아. 날아가는 게 바로 그게 이제 알코올 중에서 에탄올을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에탄올, 이게 수렴 작용하는 거죠. 자, 정제수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들어가는 물은요 순수해야 돼요. 만약에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금속이 들어있게 되면은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고 미생물이 살기 좋은 조건이 되거나 화장품이 쉽게 변질이 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물이 들어간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금속 이온이 없는 고순도의 물을 쓴다. 금속 이온 봉쇄제를 첨가하기도 하죠. 자, 그다음 저급 알코올은 뭐 대표적으로 에탄올,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탄올. 에탄올은 아마 수용성 용매의 아주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용화제로 쓰입니다. 즉 무슨 말이죠? 이 가용화제라는 게 뭐냐면은 토너를 만들 때는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은데 그러니까 수성 물질이 많고 거기다가 뭐 유성 물질 좀 집어넣고 어떻게 그걸 퍼뜨려 놔야 되죠. 그럴 때 토너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계면 활성제를 가용화제라고 해요. 뒤에서 할게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에탄올이 들어가면은 뭐 수렴 작용도 하죠. 왜? 휘발되면서 시원하니까 모공이 수축이 되죠. 그런데 살균 효과는 70%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화장품에 쓸 수 없는 거죠. 살균하는 것은 에탄올이 화장품에는 우리가 전 10% 정도 뭐 해서 20%밖에 못 쓰지 70%는 이건 약입니다. 이건 손소독제 있죠? 거기에나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에탄올 대신에 뭘 쓰냐면 또 변성알코올을 써요. 변성알코올. 변성알코올은요 SD알코올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변성, 성질을 변화시켰다는 얘기인데 그게 스페셜리 디네이처드 해가지고 SD알코올이라고 그래요. 특별하게 디네이처, 성질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SD알코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탄올을 생각하면 되는데 에탄올이 또 우리가 이 술에 들어있는 게 바로 에탄올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 이 에탄올을 사람들이 음주 대용으로 먹으니까 못 먹게 하려고 거기다가 이런 나쁜 성분 메탄올이 또 있어요. 메탄올. 에탄올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메탄올은 큰 문제가 됩니다. 메탄올 우리가 먹거나 그러면 막 뇌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탄올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예요. 근데 에탄올이 들어간 화장품은 이게 메탄올로 좀 변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대로 메탄올은 몇 프로까지? 5%까지는 혼합이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에탄올이 들어있는 제품이 메탄올로 변하는 게 5% 이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메탄올은 원래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입니다. 하지만 에탄올이 들어있는 제품이 메탄올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게 5% 이내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이소프로필 알코올.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급 알코올은 에탄올, 다른 말로 에틸알코올을 하죠. 그 다음에 SD 알코올, 변성 알코올이죠. 그 다음에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저급 알코올로서 수성 원료에 얘기 나오는 수렴제라든가 수용성 용매로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성 원료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이 물을 끌어오는 게 이 수분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수분제라고 하는 것보다 흡습제라고 쓰는 게 더 좋아요. 흡습제. 왜? 윤자가 들어가게 되면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기름기 유성 성분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수분제라 쓰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흡습제, 물을 끌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급 알코올은 물을 끌어오지는 않죠. 그런데 이 다가 알코올은 물을 끌어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뭐라고요? 다가 알코올, 이겠죠? 다가 알코올은 글리세린. 참, 다가 알코올은요, 이 자체가 약간의 그 미생물 번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보존능을 좀 가진 겁니다. 이거 추가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 대표적으로 글리세린이 대표적이고요.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요즘 프로필렌 글리콜 별로 안 써요. 이게 부동액으로 쓰는 되게 좀 자극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이거 별로 안 쓰고 13부칠렌 글리콜, 13부칠렌 글리콜 해가지고 13BG라고 해서 많이 써요. 이게 13부칠렌 글리콜. 그 다음에 뭐 폴리에틸렌 글리콜 있는 소비톨을 많이 쓰죠. 폴리에틸렌 글리콜은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좀 피부에 자극이 되니까 어떤 그러니까 글리세롤하고 13BG, 13부칠렌 글리콜, 그 다음에 소비톨 이 정도만 다가 알코올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가알코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히아루론산도 이것도 알코올 이게 탄수화물이죠. 당류죠. 탄수화물. 그 다음 히아루론산, 나트륨. 많이 여러분 아시죠? 히아루론산. 그죠? 이것도 수분 끌어오잖아요. 그죠? 자기 몸무게 1000배의 수분을 끌어온답니다. 그 다음에가 또 각질층에 뭐가 있냐. 천연보습인자 있죠. NMF라고 그러죠. 천연보습인자가 아미노산, 소듐 PCA, 소듐 락테이트, 우리아. 아미노산, 이 천연보습인자에 대한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 사실 천연보습인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좀 기억을 좀 하세요.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다가 물론 아미노산이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40% 들어있고 이게 17%고 이게 한 7%인가 그렇고 유리아가 5%인가? 아마 그래. 이게 12%구나. 예, 그래서 상당히 이 아미노산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의 보습제 같은 경우는 베타인, 그 다음에 트레할로스 이런 것도 참고로 수분을 끌어오는 성분이다. 베타인, 트레할로스. 전부 다 OH기가 들어있는 수산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수성원료 끝났죠. 수성원료 좀 간단하죠. 그죠? 물하고 뭐하고 저급 알코올하고 다가알코올. 그런데 이 유성원료가 되게 좀 복잡해요. 유성원료는 어디서 뽑아내느냐? 추출원에 따라서. 또는 이게 화학적으로도 분류를 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먼저 추출원에 따라서는 뭐가 있을까?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광물성이냐. 그렇죠? 광물에서 뽑아내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석유에서 많이 뽑아내고 있죠. 그 다음 화학적, 또 하나는 이게 세 가지는 천연에서 뽑아내는 건데, 추출원에. 근데 이 실리콘 오일이라는 게 합성 유성 성분이야. 이건 합성이에요. 이건 천연이고, 얘는 뭐라고요? 합성이에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여기에 들어있는 천연하고 합성에 들어있는 특히 천연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화학적인 분자 구조를 얘기해요. 분자 종류에 따라서 이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게 자 아까 제가 고급이 들어가면 뭐라 했어요? 유성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급 알코올 아까 저급이었죠. 수성은 고급 알코올하고 나면 고급 지방 다 고급이에요. 고급은 끈적끈적하다 생각하면 돼. 고급은 좀 끈적끈적하는구나. 그 다음에가 왁스라는 거예요. 이것도 화학적으로 되게 고급 알코올하고 고급 지방산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왁스가 되는 거예요. 그 되게 보면은 동물에 존재하는 그런 동물이라든가 식물에 존재하는 이런 상태는 뭐냐? 이게 고분자로 존재를 많이 하거든요. 왜 고분자가 더 안정하잖아요, 그죠? 고분자로 존재한다는 말은 주로 왁스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두 개로 나눠지는 게 뭘로?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게 또 더해지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 왁스라는 게 뭐라고? 고급 알코올하고 고급 지방산이 더해져가지고 물이 빠져나와서 왁스가 된다는 이건 화학적인 분류가 되는 거고.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이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화장품 성분이 추출원에 따라서 자연계에 있는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천연의 유성 성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이게 쉽게 산패가 돼요. 그래서 이걸 다가 좀 더 안정화시키면서 산패도 안 되면서 좀 끈적임이 더 높거든요. 이 천연 원료는. 그런데 합성된 건 되게 가벼우면서도 되게 피부에 대한 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또 합성된 걸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이건 추출원에 따라서 알고 있어요. 추출원에 따라서 천연이냐 합성이냐. 그 다음 그것이 어떤 화학적인 분자 구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또 뭘로 고급 지방 알코올, 고급 지방산, 왁스 대표예요 이게. 이걸로 우리가 분자 구조에 따라 또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화장품 성분을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콩기름은 여기서 얘기하지만 콩기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좀 복잡한 이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세칠 알코올이니 뭐 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 이소프로 미리스테이틴 이런 복잡한 그 이름이 이게 전부 다 분자 구조로 나와 있거든요. 분자 구조. 그래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먼저 추출원에 따른 분류 지금 유성원료입니다. 추출원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식물성 주로 식물성을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동물성 그 다음에 광물성 식물성은 주로 뭐 읽어보면 되겠죠. 읽어보는데 동물성도 읽어보면 되는데요. 특히 동물성에서 식물성이 주로 많이 쓰는 거고 동물성은 스퀄린 들어봤죠 여러분. 스퀄린 심해상은 간유를 하죠. 그 다음에 민코일 그 다음에 터틀 거북이 등을 드러내면 그 안에 기름이 되게 많대요. 그 다음에 계란에서 나오는 에그오일 그 다음에 이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유 많이 들어봤죠. 마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동물성인데
동물성이라 해서 우리가 지방이라 안 하고 오일이 들어있죠. 오일. 그죠? 오일이 있잖아. 이게 오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좀 가벼운 거고, 이 오일이 없고 그냥 뭐 패트니 뭐 왁슨이란 말 들어가면 그때는 지방이라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오일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동물성은 이것 정도만, 나머지는 대다수 다 식물성을 쓰는 거죠. 그 다음 광물성은 어디서 뽑아내는가? 주로 석유에서 뽑아내는 건데, 여러분들 알고 있죠? 뭐 미네랄 오일, 그 다음 페트롤라톰은 바로 바셀린입니다. 페트롤라톰이라는 게 페트롤라톰. 바셀린 있죠? 이 같은 이름이에요. 바셀린하고. 화장품에 굉장히 많이 쓰는 성분 중에 하나죠. 자, 페트롤라톰이 바셀린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천연에서 뽑아내는 건데, 그리고 천연에 도저히 뽑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합성유가 있어요. 합성유는 뭐가 있다? 첫째, 실리콘이 대표적인데, 실리콘 말고요. 또 하나는 에스테르 오일. 요거 기억하 에스테르. 이거 화학적인 얘기인데, 에스테르는요, 합성 에스테르, 합성 실리콘. 합성유는 뭐라고? 합성 실리콘, 합성 에스테르. 합성 에스테르에서 정말 이게 합성 에스테르가 되게 피부에 느낌이 되게 좋아요. 바르면 이렇게 촉촉하고 굉장히 유분감도 아주 가벼우면서도, 위에 건 좀 무겁거든요. 이게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피부에 흡수력도 좋아요. 그게 아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이거 좀 기억. 이게 바로 코메도제닉인데 화장품 여드름 유발하는 성분인데, 이게 노화 피부에 쓰는 걸로 많이 쓰는 겁니다. 아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하는데, 그 다음에 실리콘 오일이 대표적인 합성 오일입니다. 자, 그럴 때 특징을 보세요. 특징 보게 되면은 천연에서 뽑아내는 것은 피부에 대한 친화성은 좋아요. 친화성이 좋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식물성이 오히려 흡수가 느려요. 동물성이 더 빠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라고? 쉽게 산패가 되거나 냄새가 좀 안 좋아. 원료치라고 그러는데 냄새가 좀 안 좋고 좀 사용감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좀 의외죠? 식물성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뭐 피부의 친화성은 참 좋은데 뭐 좀 무겁고, 그 다음에 쉽게 변질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죠? 특이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광물성 오일은 어떻게 해요? 의외로 보면은 광물성은 뭐 바셀린 알죠? 바셀린이라든가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산패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나오는데 냄새도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무색, 색깔도 없고 투명하고 특이치가 없어요. 또 산소에서 이렇게 산화가 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피부에다가 어때? 보호막이 뛰어나는데, 보호막이 뛰어나는 만큼 피부를 어떻게 밀폐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피부가 답답할수록 피부 호흡을 좀 막아내죠. 이런 단점은 있지만은요. 하지만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 광물성 오일 중에서 미네랄 오일이 참 성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나쁘게 인식하고 있는데, 만일에 어떤 불순물이 제거를 완벽하게 한 순도 높은 미네랄 오일은요, 최고 화장품 성분입니다. 사실은요. 그 어떤 단체에서 자꾸 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 순도가 좋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합성유는 얘기한 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연에서 했던 거 부족한 게 뭐? 천연에서 지금 어때요? 이런 나쁜 거 뭐 산패되기 쉽고 있는데, 또 이 광물성 오일은 좋긴 좋은데 뭐 피부 호흡을 방해한다 그랬죠. 근데 얘는 또 합성한 오일은요, 산패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피부 호흡도 뭐 특이치도 없고, 그 다음에 피부 호흡도 막지 않으니까 이게 최고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장품의 유성 원료의 대표적인 게 의외로 합성유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실리콘 오일하고, 그 다음 이 에스테르 기억하세요. 합성 에스테르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건 추출원에 따른 분류가 되는 거고요. 화학 구조에 따른 분류, 이게 좀 어려운데, 화학 구조는 여러분 확실하잖아, 그죠? 근데 화학 구조에 따른 분류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탄화수소, 그 다음에 고급 알코올, 지금 유성 원료 하고 있습니다. 고급 지방산, 그리고 왁스. 다시 할게요. 탄화수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고급 알코올, 고급 지방산, 왁스. 요 네 가지 구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탄화수소라는 게 뭐냐면요,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학적인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얘기한 대로 광물성, 석유화학 유래되는 것은 얘기했죠. 미네랄 오일, 바셀린 또는 페트롤라톰, 파라핀 왁스, 양초, 또는 화장품으로는 립스틱 같은 스틱 제품이 많이 쓰이는 거죠. 딱딱하니까. 그 다음에 동물성에는요, 이 스ኳ렌이라는 게 탄화수소입니다. 이걸 섞어놓고 서로 성질이 다른 거 물어볼 수 있을 때는 뭐 동물성인 탄화수소가 뭐라고? 스ኳ렌 또는 스ኳ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급 알코올이라는 게 아까 유성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는
분자 구조 화학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탄소 수가 중요해요. 탄소가 6개 넘어가는 거야. 6개 이하는 저급이야. 근데 6개 이상이 되면 뭐라고? 고급이야. 그래서 유성물질이죠. 탄소가 많아지면 뭐라고? 친유성, 유성으로 변하고 탄소가 적어지면 친수성, 수성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화학적인 차이점이죠. 그럴 때 탄소 수가 6개 이상이 되는 건데 기능은 여기 나온 대로 되게 어때요? 그 보통 화장품에 크림 있죠? 크림의 그런 생각, 크림의 느낌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분이 바로 라우릴 알코올, 미리칠 알코올, 세칠 알코올, 세티알인데 요 4가지, 5가지가 되죠. 그죠?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라미세스, 라우릴 알코올, 미리칠 알코올, 세칠 알코올, 스테아릴 알코올. 그 다음에 세티아릴 알코올. 이게 또 의외로 많이 쓰거든요. 이게 그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해서 참 많이 쓰는 건데 어떤 라미세스, 세티아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서로 섞어놓고 또 이게 틀린 걸 찾거나 뭐 맞는 걸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좀 이것도 고급 알코올 좀 외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급 지방산이 고급 지방도 마찬가지로 탄소가 몇 개 이상? 6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6개 이상. 자, 6개 이상 고급 지방산이야. 아까 알코올이었죠? 이게 지방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급 알코올과 비슷하게 제품에 어떤 그 유연감을 주는 거 그리고 약간 딱딱한 거 그리고 점도 조절하는 연화제로 쓰기도 한다. 좀 두 개 비슷해요. 알코올하고 지방산하고. 근데 주로 지방 알코올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고급 지방 알코올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고급 지방산은요. 크게 또 2가지로 여러분 불포화 지방산 들어봤죠? 포화가 있고 불포화가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가면 어때요? 좀 더 피부에 대한 침투력이 더 뛰어나요. 즉 우리가 어떤 동물성 천연 오일 중에서 동물성 오일은 주로 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 불포화도가 낮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성은 포화 지방산이 좀 더 적게 들어있고 불포화도가 높은 그런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일단 외세요. 보면은 포화 지방산이 있고 불포화가 있는데 포화 지방산은 아까 있었던 라우릭 액시드, 미리스틱 액시드를 하는데 이게 아까 뭐예요? 라미 그 다음에 아까 좀 다르죠? 세틸이었는데 팔스라고 했어요. 팔스. 요것이 이제 포화 지방산, 탄소 6개 이상 되는 포화 지방산이고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이 포화 지방산 앞에서 나왔던 고급 알코올 이름이 좀 비슷하죠. 요것만 좀 틀리죠. 앞에서는 뭐 세틸 알코올이었죠. 근데 얘는 팔미틱 액시드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이름은 똑같은데 얘만 이름이 좀 다르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사실 얘도 세틱 액시드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은 올레익 액시드 그 다음에 리놀릭 액시드, 리놀레닉 액시드 주로 화장품 성분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써요. 이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올레익하고 리놀릭하고 리놀레닉 이걸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은 화장품이 되게 피부 침투력이 좀 높습니다. 대신에 변질이 쉽게 되겠죠. 왜? 불포화도가 높으니까. 자, 그 다음에 왁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급 알코올하고 고급 지방산이 서로 결합이 돼요. 또 고분자가 되겠죠. 결합해서 뭐가 빠져나오냐? 물이 빠져나가는 상태 그 구조를 말하 왁스라 하는 거죠. 화학적으로는. 그럴 때 왁스는 여기 나온 대로 대부분의 고체예요. 그리고 반고체이나 액상도 있답니다. 왁스가. 그럴 때 이 왁스의 기능을 보게 되면은 자, 이건 약간 점도를 왜? 왁스기 때문에 점도를 좀 높여주는 점중제하고 또 앞에서 우리 했었지만 점중제가 유화를 또 안정해요. 이 상이 화장품이 유분하고 수분이 분리될 수 있는데 분리되는 걸 막아주는 게 이 고분자가 들어가면 잘 안 분리돼요. 그래서 유화 안정화제라는 말로 쓰죠. 유화를 좀 더 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만들 때 유성물질, 수성물질을 서로 섞여주게 하는 게 뭐라 했나? 계면활성제 또는 유화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유화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분리가 될 때 좀 더 분리가 안 되게끔 만들려면요. 유화제가 아니면서도 유화를 안정화시켜주는 게 또 같이 들어가요. 그럴 때 유화 안정화제가 뭐라고? 고분자 물질인 점중제, 왁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 제품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거냐면 이 맨 겉에 발라주는 메이크업 제품은 일반적으로 약간 친수성보다는 친유를 떼야 돼. 왜? 피지막 위에 바르는 거고 또 각질이 보게 되면 그 각질층에 맨 겉에가 약간 친유가 더 있거든요. 친수는 그 각질 자체가 그렇고 각질 자체의 테두리가 바로 친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유성을 약간 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비수계라 해요. 비수계.
수계는 물하고 친한 거고 비니까 물하고 덜 친하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유상이라고만 쓰거든요. 비수계나 유상은 똑같은 얘기예요. 친유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메이크업 제품은 되게 WO 제형 무슨 말이죠? 오일 베이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WSI, SI가 뭐 SI는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은 오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일 베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메이크업 제품에 이게 점진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틱 제형, 스틱이니까 딱딱하니까 뭐가 고분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왁스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왁스의 종류는요, 이게 나온 대로 동물 유래, 식물 유래, 그 다음에 또 뭐 광물 유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광물 유래가 있고 또 석유 네 가지가 있어요. 왁스류는 동물, 식물, 광물, 그 다음 뭐라고? 석유. 여기서 광물은요, 우리가 앞에서 1과목에서 그 석유화학 부분을 우리가 어디에 못 쓴다고? 우리가 천연 원료를 사용을 못 한다 그랬죠. 그죠? 주로 광물하고 석유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앞에서 이제 광물을 석유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광물하고 석유는 약간 달라요. 석유학 유래되는 것을 광물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석유학 유래는 주로 미네랄 오일하고 바셀린, 파라핀 왁스를 얘기하는 거고 광물 유래는 주로 돌가루예요. 돌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름이 좀 나오거든요. 돌가루에서도. 그래서 그게 주로 이제 오조카라이트가 세레신 얘기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동물성, 식물성, 그 다음에 광물성이 두 개로 나눠서 뭐 석유학이 있고 광물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석유학은 뭐라고? 석유에서 나오는 거고, 석유학은 뭐라고? 석유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광물성은 주로 전부 다 돌가루입니다. 돌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어요, 이게.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먼저 우리가 동물성을 보게 되면은, 동물성 유래를 보게 되면은 밀랍, 라놀린, 경랍, 그리고 뭐 오렌지 라피 오일 얘기하는데 이 왁스인데 이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오일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얘는 뭐라고? 이 심해에 사는 아주 바닷속 깊이에 사는 그런 생선인데 얘는 오렌지 라피라는 그 생선에 나오는 게 심해인데 얘는 액체 왁스야. 그러니까 왁스는 전부 다 반고형, 고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액체 왁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는 이게 왁스이지만은 실제로는 오일처럼 아주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게 두 가지인데 동물성에서는 오렌지 라피 왁스를 얘기해요. 오렌지 라피 오일을 오렌지 라피 오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식물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아는 이 호호바 오일 있잖아요. 호호바 오일이 원래가 화학적으로는 바로 이게 왁스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게 오일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호호바 오일이라 하는데 원래는 왁스라는 말을 쓰는 게 화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호호바 오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물성 왁스 중에서는 오일인 게 뭐라고? 오렌지 라피. 그 다음에 식물성에서는 어떤 거라고? 우리가 원래는 왁스지만 오일로 쓰는 게 바로 호호바 오일. 이 두 가지만 따로 구분해 아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석유화학 유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파라핀 왁스, 파라핀 왁스는 양초라 그랬죠. 파라핀 왁스 그죠? 양초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는요. 파라핀 왁스보다 탄소가 훨씬 많아요. 이게 되게 딱딱한 그런 거의 돌가루같이 생긴 그런 석유화학 유래의 그런 왁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물 유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돌가루를 얘기하는데 전부 다 탄화수소류라고 되어 있죠. 탄화수소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천연에서 뽑아내지 못하면서도 천연의 문제점이 뭐라겠나요? 변질이 잘 되고 특이치가 생기고 피부를 어떻게 돼? 친화성은 좋은데 피부를 이렇게 밀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방해할 수 있는데 그러한 단점을 다 보완한 게 뭐라고? 합성 오일이라는 얘기. 합성 오일은 두 가지 뭐라겠나요? 자, 합성 오일은 두 가지. 첫째, 합성 에스테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오일이 있습니다. 자, 합성 에스테르 먼저 볼까요? 굉장히 좋아요. 불안정한 천연 유지보다 일단은 산화 안전성, 잘 변질이 안 돼요. 그리고 가스분해 안정성, 다 안정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안정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떤 상이 분리되거나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녹눈점이 낮아서 넓은 온도 범위에서 액상이며 사용감이 산뜻하다. 굉장히 넓은 온도에 따라 온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고체로 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고체로 안 변하고 어떻게 넓은 온도에서 액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피부에 바르면 느낌이 좋겠죠, 그죠? 자, 대표적으로 뭘 변하겠죠?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이거 기억하세요. 또는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두 가지만 좀 기억하세요.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자, 실리콘 오일. 실리콘 오일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바로 디메치콘이 있죠. 디메치콘이 바로 이게 실리콘 오일이에요. 실리콘 오일이 뭐라고요? 디메치콘입니다.
또는 뭐 사이클로메티콘 끝에가 뭐 티콘, 메티콘이 나오죠. 페닐트리메티콘 이게 저는 뭐라고요? 실리콘 오일이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리콘 오일은 모래에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유기물질을 결합시킨 모래는 우리가 뭡니까? 무기질인데 거기다가 유기물질을 결합시킨 게 바로 그게 뭐라고? 그게 실리콘 오일이에요. 그럴 때 실리콘이 규소, 모래 같은 경우는 실리콘에 E가 안 붙어 있잖아. 그죠? 실리콘 E가 안 붙었죠. 근데 합성된 것은 E가 붙는 거예요. 실리콘 E가 붙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합성된 실리콘 오일이 바로 뭐? 그게 디메치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장품 용도는요 되게 좋아요. 보면은 발림성도 좋죠. 부드러운 사용감이 있죠. 광택이나 무독성이죠. 무자극성, 컨디셔닝 효과도 있죠. 발수성, 이 수분을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화장품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합성 에스테르하고 그다음에 실리콘 오일 이 두 가지가 우리 합성에 쓰는 걸로서 되게 대표적인 거니까 좀 자꾸 읽어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계면활성제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